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발 악재 때문에 우리 시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1.6%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다우 지수는 1.75%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1,402선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2.45% 낙폭을 보였습니다. 3,829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의 낙폭은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들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3.52%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3,119.4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다시 또 하루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06명입니다. 주말을 앞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2.3%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3,0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9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2.7%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11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92종목이 오르고 있고 79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36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1223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혈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138억 원, 기관은 7,721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량을 개인만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1조 3,749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8억 원, 기관은 1,1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1,700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좋지 못한 만큼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만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65% 상승률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 주를 5주로 분할하는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국석유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지금 29.9%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45,000원 올라주면서 195,500원의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석유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제 4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7일입니다. 이어서 HMM의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지난해 코로나19의 기저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지난 2017년 재고 재축적 당시보다 물동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1분기의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장이 좋지 못한 만큼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혹은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금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HLB만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긴 했지만 선반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4% 가까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KUD 지수에 편입이 됐지만 지금 그 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는 1.96%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6%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무상 증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도 같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100% 무상 증자를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지금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6일이고요. 신주 상장일은 4월 1일입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도 주가는 21%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을 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의 향토기업인 동방선기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동방선기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2,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소식에 관련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KCS입니다. KCS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23%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의 급락세도 지금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디지털 화폐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디지털 화폐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호재로 받고 지금 주가도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현대바이오도 지금 주가는 19%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2,0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바이오는 대주주인 CM팜이 실행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 솔본입니다. 솔본은 지금 장 초반에 고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은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의 매각 흥행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체 업종에서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는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이고요. 뒤를 이어서 기계와 섬유의복, 증권, 제조업 등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종이, 목재와 통신 장비, 인터넷, 정보기기, 반도체 등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LG와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는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LG화학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는데 네. 사실 시장이 좋지가 못해서 더욱더 좀 밝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제 시장 보셨나요? 미국 시장 지금 굉장히 급락했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미국이 이제 네. 일단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분은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른다 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것이 1.6%를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리가 얘기 나눴을 때는 1.44%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0.1%, 0.2%도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에 한해서는 그래서 조만간 뭐 2%를 넘어서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까지 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게 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2% 넘어서야지 그 테이퍼링 하는 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서면요. 물가 상승률보다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상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까지 폭등했다가 현재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조정받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73만 건 정도 나타났는데 네. 시장 예측치보다는 크게 밑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묻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뭐 내구재 주문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렇죠. 이게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 지표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하락한 이 미국 시장의 여파를 받고 우리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약세가 될 것 같아요. 약세가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는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평생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계속 요즘 들어서 최근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 아래 그리고 코스닥 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80%로 맞추고 현금 비중을 20%로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주식 비중 79이고 현금 비중이 30%였는데 이거를 약간씩 조정해 주면서 밸런싱, 리밸런싱을 좀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신다면요. 이 시장은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00, 코스피 3,000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코스닥은 900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예측으로 하면서 당황하면서 주식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더 사모으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비중을 맞추셨다면은 시스템 구조적으로 짜놓은 주식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패 확률을 줄여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 확률을 줄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주식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지금도 시장은 양시장 모두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에서 카카오만 지금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어요. 5대1로 액면 분할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5대1로 액면 분할. 이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도 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액면가 보통 이제 5,000원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액면 분할 만약 5대1로 하면 액면가 5,000원이 1,000원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은 500원 환주를 100원 5주로 쪼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주식수를 늘려나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격이
5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카오가 이제 또 고가주다 보니까 잘 못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 네. 보면은 거의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49만 원 선에서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50만 원짜리를 한 주 사고 두 주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사서 뭐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아예 접근을 안 하는데 만약에 액면분할해서 지금 5분의 1로 하니까 5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근데 사람도 웃기는 게 50만 원짜리 한 주는 사기 싫어하는데 10만 원짜리 5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 내가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포만감이라고 할까요? 아, 포만감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먹으면은 포만감 들잖아요. 실제로 배부르지 않더라도 네. 포만감 들어서 더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더 많이 몰릴 수 있고 소액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 나는 이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 봤는데 투자금이 5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생 투자자들, 뭐 학생 투자, 고등학생 투자도 요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용돈 받아서 나는 갖고 있는 게 2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카카오 50만 원에서 한 주도 못 사요. 근데 그렇죠. 10만 원으로 네. 줄어들면 두 주 살 수 있어요. 20만 원이니까. 이런 진짜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매수세로 깔리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접근하기 용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한다고 또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닌 게 뭐 떨어지는 주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 400만 원 갔다가 액면 분할해서 되게 줄어들었는데 5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액면 분할 하라고 떨어졌어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0분의 1로 액면 분할 했지만 그 뒤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올랐지만 네. 단기적으로 한 1년, 2년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은 아까 전에 소액 주주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소액 주주들이 들어오면 아까 그런 약간 비하일 수도 있는데 코 묻은 돈들,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의 돈이 들어오면은 대주주가 그냥 팔아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수급상 여건에서 괜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딱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더웨이를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왜 액면 분할 하지 않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 A주가 1억 원이 넘어요. 네. 근데 1억 원, 한 주가 1억 원이 넘으니까 집 한 채 사는 꼴이 되는데 이거 왜 액면 분할 안 하냐? 그러니까 괜히 액면 분할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고 또 세력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많아져요. 액면 분할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다 보면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 조작도 가능하고 변동성이 커지죠. 위아래로 올라갔다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졌다 이러는데 이러면은 주주들이 불안해한다. 기존 주주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 싫어한다. 나 역시도 싫다.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게 낫지. 이렇게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경영권 방어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주주들이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싸지는 거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단타나 이런 것들을 확 인기로 끌어모을 때는 좋은데 버핏님에 따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단기성 이슈. 네. 지금 카카오가 오늘 오르는 거는 단기성 이슈로 봐야지 이거를 중장기적인 호재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50만 원도 못 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네. 사실 그런 분들의 돈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큰 손이 들어와야 돼. 큰 손이. 큰 손은 이미 뭐 50만 원 이런 거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수급상 여건상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이 카카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되게 좋죠. 카카오는 미래 혁신 지향적인 회사고 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등등의 금융업을 또 종사하고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뭐 카카오 등등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카카오택시 많이 좋은데 최근에 이슈가 많아요. 뭔가 일단은 그 카카오의 직원 한 명이 네. 뭐 올렸더라고요. 네. 뭘 올렸으면 막 지옥 같다. 우리 회사 힘들다. 지옥 같은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카카오 그 김범수 의장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네. 아니 우리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힘들면은 그
그 사람이 떠나면 된다. 그렇죠. 어제 온라인 간담회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힘들면 떠나면 되지 우리는 계속 변화해 나가고 혁신해 나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또 그 댓글 보니까 또 카카오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그 김범수 의장이 그래도 이제 재산의 본인 재산의 절반을 또 기부한다 그랬고 그게 이제 뭐 수백억 수천억 대 되잖아요. 야,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카카오는 그래도 그런 약간 오픈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일을 많이 시켜서 그러고 약간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동료들 간에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도 카카오는 어느 정도는 좀 오픈 마인드 깨어 있고 그런 기부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선도해 나가는 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카카오는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카카오의 전망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차반도체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며칠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이게 차량용 반도체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가 않아요.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차량용 반도체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공장이 셧다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부족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마저 감산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한 이슈고요. 또 한국 GM이 인천 부평 이 공장에서 생산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그랬어요. GM 그러면 엄청 큰 회사죠. 글로벌 예전에 뭐 GM 대우도 했었다가 대우 자동차 인수했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GM은 굉장한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이 완성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인데 이게 뭐냐면은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자동차 엔진에 이제 그런 데다가 탑재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을 가속화시키는 반도체인데 예전에는 내연기관차가 주력을 이룰 때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사실 자율주행 기능이 전 세계 1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런 게 자꾸 도입되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 3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5단계 되면은 완전히 그냥 자면서 가도 되는 그런 건데 3단계도 어느 정도 차선 변경이 맞춰지잖아요. 네. 신호도 감지하고 신호등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가 적용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이 그냥 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죠. 네. 센서, 레이더 이런 것들이 빛을 감지하고 앞에 사물이 있는지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그걸 감지하려면 반도체가 감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전자제품이니까 이거를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예전의 자동차는 그냥 기계였죠. 그냥 고철 덩어리 같은 그런 고철 덩어리에 바퀴 달아놓고 그냥 가는 거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게 하나의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라고 보셔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컴퓨터다. 큰 컴퓨터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비게이션만 보셔도 내비게이션에 다 그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통신 시스템, 감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동차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반도체가 지금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가 10% 반도체 비중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핸드폰은 요만한 핸드폰에 그렇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자동차에는 나중에 이 살아 움직이는 컴퓨터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점유율을 10%에서 막 50%, 6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요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여겼던 현대차와 기아차마저도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종별로 이 차량용 반도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죠. 이제 점점 자율주행 기능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라이더라던가 센서
감지, 내비게이션 기능이 또 복잡해지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현대 모비스가 있잖아요. 현대 모비스가 미리 차량용 반도체를 한 10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어느 정도는 괜찮았다. 하지만 이것도 1년을 넘어가면 결국은 허덕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GM 대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절반 이하로 생산량을 줄였지만 현대 기아차는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괜찮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현대 기아차 현재 국내 완성차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83%라는데 이것도 1년 뒤에는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또 심각해지는 뭐 그런 상황, 또 차종별로 더 늘어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걸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일단 전망부터 좀 보시면요. 지금 상당히 감산에 들어가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독일 공장을 2주간 셧다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미국 포드 같은 경우도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또 이러니까 코로나 공장에서 또 많이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악재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아차 오늘 올라갑니다. 기아차 오늘 4%, 5% 올랐어요. 네. 이게 지금 기아차가 그렇게 좀 저는 걱정도 안 되는 게 오늘 오르는 이유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오르는 게 네, 많이 오르네요. 그게 있더라고요. 애플카가 저번에 네. 이슈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카랑 뭐 만든다 했는데 애플이 뭐 너네 설레발 치지 마라. 그 조용히 해라. 입 좀 단속 잘해라. 이랬는데 아니 지금 찌라시가 도는데요. 네. 시장에서 찌라시가 도는데 증권가 찌라시. 애플이랑 다시 협상하고 있다. 이 협상 뭐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협상한다는 뉴스 기사도 나온 바가 있고요. 네. 또 이게 또 다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에서는 이렇게 협상 과정을 노출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것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약간 테마를 많이 타는 거죠. 네. 결국은. 그래서 저는 또 결국은 애플과 또 맺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협상 논란이 그냥 완전히 끝난 이슈가 아니다. 앞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차량용 반도체도 뭐 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네. 또 하나씩 부품주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아모텍, 유니퀘스트, 테스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해성 DS가 좋습니다. 해성 DS는 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부채가 49%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반도체 업체로서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성 DS 상당히 좋고 아모텍과 유니퀘스트도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황인데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테스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도 꽤 많은데 뭐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한 이 정도로 4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시고 이 중에서도 제가 원픽으로 꼽는다면 해성 DS,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차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요. 관련 주들도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제약과 미원상사입니다. 먼저 삼성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은 김아란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제약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삼성제약 지금 7,37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7,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K 주사기 특급 수혜주. K 주사기 특급 수혜주. 네. 네, K 주사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K 주사기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급 K 주사기다. 이런 말들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주사기의 중요성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수혜주가 또 삼성제약. 네. 삼성제약이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주사기 관련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지금 시장이 떨어져서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 K주사기가 뭐 백신 관련해서 지금 근데 백신이 이미 지금 도입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1호 접종자가 나오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드디어 백신을 하려면 또 주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신 그냥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주사기로 하니까 여기로 이제 삼성제약이 특화된 주사기 생산을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또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사실 K 주사기 관련주들은 꽤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많아서 뭐 세운 메디칼이나 메디포스트, 라파스, 휴온스 등등 있지만 그래도 삼성제약이 이 중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 고점 찍었다가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때부터 빠졌지만 이제 우리가 그 K 주사기가 도입되면서 진짜 실제로 눈에 보여지면서 수익성이 다시 좋아져요. 그럼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또 1분기 아니면 2분기 또 실적 발표하고 이러면은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또 호재 발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이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선 6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는데 이게 약간은 지금 시장이 눌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재돌파해서 돌파가 나올 때 돌파매매법으로 좀 비중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은 K 주사기 특급 수혜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으로 돌파할 때 그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미원상사입니다. 미원상사는 정재희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미원상사 비중 10%입니다. 꾸준히 상승해서 저의 효자 종목이지만 거래량이 적어서 상승이 지속될지 모르겠네요. 장기적으로 비중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미원상사 오늘 15만 3천 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1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거래량이 적은 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돼요? 네. 거래량이 적어서 상승이 지속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인기가 많다는 건데 꼭 인기 많은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또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인기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을 약간 축소해 나가면서 지금 방어적인 태세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지금 이제 3266 찍고 3000포인트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변동성이 작은 게 더 좋아요. 그럴 때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거래량이 적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봐야 돼야 되는데 미원상사 같은 경우는 수익도 꾸준히 나고 있고요. 최근 분기까지. 부채 비율도 23%로 낮고 유보율도 3600%로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조건이고 안정성이나 수익성은 괜찮은데 또 여기서 브랜드 가치를 좀 보시면 계면활성제를 생산하거든요. 주력 제품이 계면활성제인데 이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샴푸 같은 데 쓰면요. 샴푸 쓰면 거품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거품 나오고 비누나 아니면은 클렌즈, 폼클렌즈 이런 거 거품 나오는 게 이게 계면활성제예요. 근데 요거가 필수 소비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샴푸 이런 거 계속 쓰니까. 그래서 납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샴푸를 그렇다고 우리가 경기 안 좋아진다고 해서 샴푸 안 쓸 수는 또 없잖아요. 안 쓸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폼클렌즈나 비누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로서 계속 하나 쓰면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쓰면 또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수익성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이 미원상사가 이 설립된 지 60년이나 지났어요. 60년이나 성장 중인 회사예요. 근데 이 역사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보면은 뭐 10년 이내로 이렇게 갑자기 상장해서 이렇게 뜨는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STX 그룹이 있었어요. STX 그룹이 진짜 조선주 확 오를 때 그때 확 올라서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STX 조선 그랬는데 이게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경영진이
이 조선 업황이 내리막길 그때 좋을 때는 잘하는데 내리막길로 갈 때는 경영을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TX그룹이 많이 힘들고 주가도 보면은 막 10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99% 떨어지고 몇 개는 팔고 부도 처리하고 파산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되게 경영을 오래 60년 이렇게 하면은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그 노하우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데 그 업종의 하락세가 있죠. 업종의 네. 수주량이라든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종이 결국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면활성제는 이거는 업종이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여기서 매출 구성이 40% 제일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샴푸는 꾸준히 쓰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미연상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연상사 보시면요. 이거는 꾸준히 올랐는데 이 거래량은 특별히 신경 안 쓰시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그렇다고 막 비중을 늘리라는 거는 아닙니다.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지금 기존의 비중 갖고 계신 거는 특별히 축소 없이 장기 투자로 장기 투자 가져가시고 이거는 오히려 여기 진짜 한 12만 원대 된다. 12만 원대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원상사는 계면 활성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저희의 필수 소비재인데요. 그런 만큼 계속 오름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큰 급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12만 원 선이 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투자처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